안녕하세요. 코디정입니다. 최근 코디정 채널 어느 구독자님께서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하지 말고 쉬어가는 의미로 남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사랑에 관해서는 누구나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코디정의 사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부끄럽고 그렇습니다만은 꽤 괜찮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플라토니니, 에리히 프로미니 하는 철학자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코디정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석유나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다지 의미는 없었습니다. 매장량이 금방 동나고 그 자원의 가치보다 그것을 얻느라 지출하는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더 좋은 자원을 외국에서 싸게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장량 적은 자원을 꺼내는 일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런 가정을 해보죠. 만약 북한산을 1헥타르 가로 세로 100m 정도의 넓이에 50m 정도 깊이로 파헤친다면 금은보화가 나온다는 가정입니다. 금은보화의 가치는 물경 1000억 원에 이릅니다. 1000억 원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넓이와 깊이로 북한산을 채굴하려면 1조 원은 더 들 것 같습니다. 땅값도 있고요. 북한산은 또 바위가 많잖아요. 공사하려면 토목공사가 어려울 것입니다. 환경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산에 매장된 금은보화 채굴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인간의 자원 자체는 모두 대단한 것이지만은 매장량이 적다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면서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면 어느덧 50대가 됩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두근거리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고 두근거려야만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정으로 사랑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두근거리는 감정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감정이 사랑을 해방 놓는다 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금방 고갈되는 자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애썼건만 바닥을 드러낸 자원을 보면 허무해집니다. 두근거리는 감정이라는 게 매장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누군가는 평생 쓰고도 남을 엄청난 감정 자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자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적인 사랑은 그 자체로 대단한 의미가 있지만 그다지 매력적인 사랑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을 환상 속으로 가져갑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감정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요. 감정으로는 안 되니까 환상으로 승화시킵니다. 이제 사랑은 감정이 아닌 환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든 종교적 사랑이든 사랑은 감정과 환상이 섞입니다. 일단 환상이 나타나면 감정은 현실이 아닌 환상 속에서 채굴되고 그러면 갑자기 매장량이 무한해집니다. 감정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 채굴되면 쓸쓸할 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환상은 위험합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맙니다. 때때로 마약 중독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만 환상의 본질도 허무입니다. 환상은 감정과 이성으로는 공격당하지 않을 만큼 견고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할 정도로 위력적이지요. 하지만 다른 환상으로 쉽게 대체됩니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환상은 다른 연인이 나타나면 그 연인에 대한 환상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우상은 언제든지 다른 우상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모든 환상의 끝은 죽음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서 자기 자신까지 사라지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도 그 본질은 허무인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사랑은 감정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고 환상도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것은 더 매력적인 사랑이란 결국 행동이자 습관인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무슨 감정이 있든 행동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는 것, 그게 더 좋은 사랑 같다는 생각입니다. 행동과 습관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설렘과 두근거림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보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익숙한 사랑이 있으며 무엇보다 불안하지 않은 따뜻함을 선물합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 시니어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곤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이혼합니다. 제 주위에도 이혼한 사람 적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혼의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지는 게 특별한 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일이라면 헤어지는 일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일로 비춰집니다. 물론 기쁜 감정에서 쓸쓸한 감정으로 바뀌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이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자원이 고갈되면 사람이 떠납니다. 그래서 자원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원의 매장량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사랑은 매장량이 적습니다. 모두 채굴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움이 없고 두근거림도 설렘도 없으니 그러므로 이 사랑은 식었다고 생각하면서 헤어지는 단계로 접어들거나, 아니면 그런 게 필요 없는 다른 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저는 다른 단계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얘기의 메인 토픽입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감정보다 매장량이 훨씬 많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성입니다. 이때의 이성이란 별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합리적인 관계인가? 서로 함께 생활하면서 성 역할을 어떻게 나눌까? 등등의 원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런 주제는 얼핏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코미디 같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토론하면서 이것저것 계산하려고 사랑을 시작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성은 그저 매장량이 많은 자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 100년에서도 모두 쓰지 못할 매장량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식과 이론에 관한 이성은 아닙니다. 행동에 관한 이성을 말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그런 이성을 일컬어 실천 이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은 솔직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기 때문에 순수한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의 사랑이 아닌 성인의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감정은 하기 싫고 귀찮은 행동을 그래도 해! 라고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재촉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돼. 하지 말자! 라고 포기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이성은 내가 잘 못하고 내가 하기 싫은 그런 행동조차 명령합니다. 이성이 의무감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라고요. 가족과 외식하라고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들으라고요. 기왕이면 마음을 잘 표현하라고요.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성의 명령은 성격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매우 낯섭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낯선 게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지고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성숙해집니다. 제 아내는 오랫동안 전업주부였습니다. 전업주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혹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당분간 포기한 것이 전업주부입니다. 저는 바깥에서 돈을 법니다. 노동은 고생스럽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자아 성취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할 때에는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 제법 대화를 많이 합니다. 칭찬도 받고요. 성과도 얻고요. 경력도 쌓고 그러면 능력이 향상되고 경제력이 생기고 보람도 느낍니다. 그러나 전업주부 아내는 그냥 집에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말이죠. 대화를 못합니다. 칭찬받을 일이 없고 성과가 적습니다. 경력 단절 생기고요. 능력 저하되고요. 경제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누구 인생이 더 고통스러운 것인가요? 어느 날 저는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해야겠다! 라는 게 아니라 이혼이라는 사건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이혼하게 된다면 내 아내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겠죠. 변호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혼 소송의 대부분은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가 이슈가 되는데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서로를 마구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생기겠죠. 한때 사랑했던 사람조차 이혼 소송을 겪고 나면 원수가 되기 일쑤라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여서 실상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전업주부가 아무 보상 없이 이혼하면 인생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결과가 무력해지고 무능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노동을 합니다. 노동할 때마다 실력과 능력이 개선되죠. 저는 노동합니다. 그러면 돈을 벌죠. 그 돈의 대부분은 그냥 전업주부인 아내한테 모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경제력은 전업주부에게 있게 됩니다. 남편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돈에 관해서는 다소나마 대등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고 아쉬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은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내 아내의 경제력을 높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의 저의 생각이었다. 그런 거죠.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기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항상 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녁은 가족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된 이후로 식사 시간이 좀 짧아지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두근거리기 때문에 설레기 때문에 매일 저녁 즐겁게 식사하면서 대화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심 없는 얘기, 금방 까먹는 얘기도 나눕니다. 부부 사이에서 서로 말하고 듣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거의 10년 정도 거실 소파에 앉아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바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고 씻기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이런저런 집안일을 하다 보면 쉴 겨를이 없습니다. 집안일은 전업주부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리는 주로 아내가 하고 저는 설거지를 합니다. 요리하기 전보다 더 깨끗하게 치운다면 뒷정리 걱정하지 않고 요리할 수 있지 않을까. 테이블에도 굉장히 많은 그릇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는 더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굉장히 잘합니다. 아주 오랜 세월 해왔기 때문입니다. 싱크대 배수망까지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음식물 찌꺼기 다 버리고요. 가스레인지 기름기까지 제거합니다. 다 깨끗이 주위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깨끗이 원위치 하는 것이죠. 아이들과는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것도 아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됩니다. 같이 함께 활동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녀들 관계와도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행사가 있으면 하여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회사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내와 둘이서 함께 참석했습니다. 어쨌든 나는 그런 활동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의무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의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해야만 하는 일,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했던 행동이 올바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라는 메시지 전혀 아닙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성향이나 성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한 행동의 종류와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의무라는 게 이렇듯 제가 열거했던 것처럼 작고 사소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해야만 하는 건지요. 이것을 저는 이성적인 사랑, 이성에 기초하는 사랑, 이성을 채굴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이성은 지적인 활동을 하는 요소가 전혀 아닙니다. 그저 생각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요소를 뜻합니다. 이때의 이성의 힘을 일컬어 의무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사랑하고 행동하다 보면 늙어버립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사랑은 의무력이 만들어내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인 사랑은 흔히 말하는 합리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빠지고 마는 합리성의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기대하거나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당신도 이 정도 했으면 좋겠어. 한때 저도 가끔 그런 바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엄청 부부싸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의무를 하는 것은 교환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내와 협상하려고 내 의무를 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협상하려고 사랑을 시작했나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면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당신이 반대하거나 기분 나빠한다면 나는 그 일을 중단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끼리는 합리성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합리성 별로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가 사랑하는 남녀 간의 일이라는 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이 끝났다라는 것은 뭘까요? 사람들은 감정이 식었다. 사랑한다는 감정을 못 느낀다. 두근거림이나 설렘이 없다. 사랑이 아니라 왼수처럼 느껴진다. 등등의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이혼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이유로 헤어진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결국 감정의 자원은 고갈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헤어짐을 반복하는 것입니까? 의무력으로 사랑하는 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더 이상 의무를 느끼지 못할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무력이 생기지 않을 때 아마도 그때가 이혼의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남녀 간에서 서로 습관적으로 의무로 뭔가를 자꾸 행동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의무를 생각하는 사랑, 이런 사랑 꽤 괜찮습니다. 편안해집니다. 평정심 얻습니다. 감정과 환상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생까지 더욱 존중하게 됩니다. 뭔가 한 단계 더 높은 사랑을 하는 느낌도 듭니다. 감정을 채굴하면서 감정에 기초한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성을 채굴하면서 의무력으로 나누는 사랑은 더 깊고 더 깁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 전문가시잖아요. 제가 사랑 전문가도 아닌데 여러분 사랑 전문가들에게 사랑 이야기를 하려니 굉장히 쑥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본질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단지 사랑의 본질은 감정적인 무엇이 아니라는, 어쩌면 두근거리는 사랑은 사춘기 정서의 미숙한 사랑에 불과하다는 그런 발견에 도착했다는 한낱 시니어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던 그런 가르침을 이해하게 됐고 인류애라는 것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나이를 헛먹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끔 인생이란 사랑하다가 죽는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때의 사랑은 육체적인 매력이나 정력이 아니라 그냥 평화롭고 한가한 의무력입니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두정이었습니다.